법조 관련 기사 이거 한번 보십시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 중단, 헌법 84조 적용해서 했습니다. 어제는 뭐가 연기됐죠? 공직선거법. 6월 18일 예정되어 있던 공직선거법 재판을 연기했죠. 오늘은 대장동 재판. 펜앤마이크 기사가 이게 떴습니다. 판사들 들어누웠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이게 오늘 그 깜짝 티타임 사진입니다. 여기에 소추를 받을 수 없다. 여기 소추 제가 며칠째 지금 설명드립니다. 소추에는 검찰의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한 셈이어서 당분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 오늘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제목은 판사들이 알아서 들어누웠나? 뉴데일리 기사가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일당 1인 지배 임박. 사법부, 고법 판사들 시작으로 벌써 들어눕기 시작. 들어눕는다는 말 아시죠? 바람도 불기 전에 들어누워버리는 거죠. 대법관이 30명 되면 사법부 완전 장악된다.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냐? 이러면서 이인호 교수님이 이게 아주 칼럼을 아주 촌철살인으로 씁니다. 대법원 장악 꼼수를 이 30명.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은 커요. 이 사람이. 대법원장 하면은 좀 역할을 해야지. 전국 판사들 한 3천여 명 대표인데 뭐 하는 거예요? 사법부 수장이. 사법부 수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미흡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국 대법원도 이런 법이 우리가 지금 14명이 정원인데 13명이 있잖아요. 여기 뭐 이런 말입니다. 15명 넘는 대법원 없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조차도 9명이다. 9명. 미국 연방 대법원이 9명이다. 미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3억 5천만 명. 230년에 걸친 역대 연방 대법원 역사 중에 최대 10명의 대법관을 넘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죠. 이 재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막 30명, 100명까지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 30명까지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인데 거기 수프림 커트, 대법원이 9명.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독일하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독일에는 연방보통법원의 법관수가 15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대법원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비교법적 오류다.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5개의 전문 법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같은 사법부 전체의 단일 최고 법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허허.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대법원의 재판을 대법원에서 재판이 난 것을 결과가 난 것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 큰일 난다 이거. 왜?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법률로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인호 교수님은 중앙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뭐냐? 3대 특검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1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2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순직 해병 특검 3번 통과됐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 120명을 투입해서 5개월 내에 끝날 것이다. 이야, 5개월 정도를 검사 120명, 수사관하고 다 합치면 한 500여 명. 5개월 안에 끝날 것이다. 5개월 안에 끝나겠어요, 이게? 끝나기 힘들죠. 왜? 일단 5개월 정도 지금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뭐 별게 다 나오죠. 여기 수사하다가 어떤 새로운 팩트를 만나게 되면 그것도 별건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개월 안에 끝나겠습니까? 아마 지금부터 연말까지 하면 6개월인데, 6개월, 7개월이죠. 그죠? 아마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수사 인원, 오늘 통과된 3대 국무회의 통과 3대 특검법 의결이 뭐를 의미하느냐. 수사 인원이 577명, 제2의 적폐청산, 독소조항, 별건 수사 이런 거 말입니다. 위헌 논란 속에 우파 정당 괴멸을 부를 수도 있다. 검사 120명, 수사 인원 577명, 역대 최대, 곳곳에 독소조항이 있고 국민 여론을 앞세워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중단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판 중지법 이게 6월 12일 날 목요일 날 민주당이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오늘 저녁에 그거 차기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처리하겠다고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힘당에서는 이 재판 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 위한 위인설법이다. 철회해야 된다. 일단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겠다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그 다음 지도부, 지금 원내대표 지금 선출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김병기, 뭐 서영교. 그 지도부가 정해지면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우리 사회의 언론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론은, 특히 공영 언론 같은 경우는 불편부당성을 유지하는 거.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팩트만 보도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정파적인 언론이 아니라 불편부당성을 유지하면서 팩트만 중립적으로 보도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 지금 KBS, MBC, EBS 같은 공영 언론의 종사자들 상당수가 조직 강령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구한다는 조직 강령이 들어가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조합비를 내거나 거기에 전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편부당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기사 쓰고 방송하면 그 불편부당성, 그러니까 중립성, 객관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힘들죠.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의 문제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는 삼선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라고 소리 질렀던 그 MBC 기자. 지금 그 MBC 기자를 지금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다시 한번 데려다 놓으면 어떨까요? 삼선 슬리퍼 신고 나와서 소리 지를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방송 MBC 기자분들과 MBC 사장, 안영준 사장 보시면은 그때 그 기자 지금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출입시켜보지. 삼선 슬리퍼 신고 나오는지 궁금해. 호주머니에 손 꾸질러 놓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액션이 나올까? MBC 보도는 좀 야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야성을 좀 지금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